라이브 주제는 저희가 이제 평소에 다뤘던 것들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광고를 한 후에 네. 데이터를 좀 분석하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하겠죠. 네. 그 작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좀 리포팅이라고 할까요? 네. 이 로우 데이터를 받는 것부터 정리를 하는 방법들. 그게 이제 엑셀과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이제 거의 유사하죠. 거의 똑같다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고유의 기능들은 좀 다르고 최적화라든지 혹은 이 단축키들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각자 선호하는 방식이 좀 있으실 텐데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도 한번 편하게 네.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 이전에 일단 로우 데이터를 한번 받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는 파일을 받아놨는데 그 파일들을 받는 네. 순서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광고주의 세 가지 매체를 좀 준비를 했고요. 크게 네이버와 메타 그리고 조금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크리테오라는 이 광고 매체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익숙하신 화면일 겁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확대가 되겠죠.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되네요. 저희 그 검색 광고 계정이 메인이고요. 상단에 보시면 광고 관리, 정보 관리, 보고서, 도구 그리고 이제 비즈머니 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메뉴들을 잘 사용하시겠지만 보고서는 당연히 이 보고서 메뉴에 있겠죠. 보고서 탭에 있고요. 다차원 보고서로 네. 이동이 됩니다. 네. 이 보고서 탭을 누르시면 다차원 보고서라는 게 있고요. 다차원 보고서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이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지표를 봐야 될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양한 차원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의미로 다차원 보고서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설명글이 있고요. 이제 새 보고서를 누르시거나 혹은 이제 저장을 해둔 이제 양식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이 조회 결과라고 해서 대시보드가 간단하게 좀 나와 있고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이 양식이 맞다 하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보통 어떤 항목을 설정할 건지는 이제 정해진 건 없죠. 근데 그렇지만 보통 정해진 거는 없지만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광고의 성과를 측정할 때 보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네. 당연히 이제 클릭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광고를 클릭한 사람들이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전환수로 찍히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노출이 되었는데 얼마나 클릭이 됐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클릭률이라는 지표도 이제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고를 한다는 건 결국 유료로 페이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페이드 미디어니까 광고 비용이라는 지표가 있고 이 비용 지표들과 계산되는 것들이 좀 나오죠. 뭐 CPA라든지 CPM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코스트 파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지표들을 계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 수치가 이 기준이 딱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거 확대해서 한번 보면요. 노출수, 노출수, 네. 총비용, 전환수, 전환 매출액 이게 조금 핵심적인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네. 이 매체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내부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액션이 어떻게 좀 다양하게 좀 보이는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GA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네. 이 광고 매체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죠. 여기는 사실 보이지 않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고 나서 페이지를 몇 번이나 봤는지 이 평균 페이지 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네이버 기준입니다. 페이지표. 네. 그리고 이제 체류 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방문당 이제 평균적인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키워드 광고 여기는 검색 광고니까 네. 그 키워드의 평균 순위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대별로도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광고가 계속해서 시간대가 변하긴 하는데 네. 이 입찰이 어느 정도 패턴화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은 뭐 1위 하고 싶어, 오늘은 5위 하고 싶어 이렇게 매일매일 바꾸는 경쟁사들은 없을 거란 말이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쟁이 심한 시간대에는 동일한 입찰가로 했을 때 순위가 뭐 예를 들어 평균 한 7.92 이렇게 나와 있고 저녁 시간대에는 한 3위 이렇게 나와 있다면 만약에 그 수치를 뭔가 보장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일정하게 균일하게 맞추고 싶다. 네. 그러면 야간 시간대를 낮추거나 혹은 주간 시간대를 높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대에 따른 평균 순위를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시간대 가중치를 주는 그런 방법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런 방법 가능하네요. 네. 무튼 그런 지표들을 설정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로우 데이터는 가장 간단한 요약 지표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수치로 캠페인 유형, 캠페인 그리고 이제 날짜 그 일별로 항목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 지표들을 노출수, 클릭수, 총비용, 전환수, 전환 매출액으로 통일을 해서 세 가지 매체를 다운을 좀 받아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CSV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 CSV 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쉼표로 구분된 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CSV 파일 내에서는 직접 작업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이 데이터만 남아 있고 뭔가 저희가 뭐 서식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건 다 날아가거든요. 맞아요.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기본적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엑셀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게 보통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 매체는 메타입니다. 요 화면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 캠페인 뭐 광고 세트 광고 이렇게 나와 있는 메타 광고의 대시보드입니다. 메타 광고의 보고서로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긴 한데요. 지금 현재 바로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혹은 좌측의 메뉴에서 좌측에 여기 요 메뉴 쪽을 보시면 여기 확장되었을 때 광고 보고서라는 탭이 바로 보입니다. 보고서를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보고서 리스트들도 마찬가지로 좀 나와 있고요. 새 보고서를 만드시거나 만약에 없다면 아니면 뭐 새로운 지표를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새 보고서를 만들기를 하면 저는 여기서도 또 저장된 양식으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 회사 비즈니스에 연결되어 있는 계정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노출, 클릭, 비용, 전환수, 전환 매출액을 지표로 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캠페인 이름, 광고 세트 이름까지만 뭐 노출 위치까지만 좀 구분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광고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별로 요것도 이제 하루하루를 가장 최소 단위로 끊어서 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고 다운을 받았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 다운받는 방법은 우측 위에 있는 이제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뭐 영어로 아마 익스포트이기 때문에 내보내기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이름 설정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CSV로 받아도 되고 어떤 걸로 받아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원본 데이터 테이블로 받는 편입니다. 어차피 데이터만 뽑아서 이 새 파일에서 작업을 하거나 혹은 이제 로우 데이터 그 만으로는 바로 쓰지는 않아서 저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보내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자 마지막은 크리테오입니다. 네. 크리테오 계정 아직 진행 안 해보셨죠? 저는 크리테오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크리테오 계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과가 굉장히 극과 극으로 극명하게 나뉘는 매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요즘에는 구글에서 커버가 다 된다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테오를 필수적으로 안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크리테오에서 수혜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 계정 같은 경우에. 요것도 그냥 토막 상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크리테오를 만약에 신규로 집행을 하시려면 하루에 전환수가 50건 정도는 나오는 그러니까 전환수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구매건이 50건 정도가 나오는 경우에 어느 정도 활발한 그 네. 계정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크리테오 측에서 한번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긴 한데 하루에 50건 정도가 나왔을 때 이 곳은 좀 상품성이 있는 제품들을 판매한다라고 어느 정도 좀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지 사실 뭐 전환수가 안 나오더라도 완전 신규 계정도 돌릴 수는 있거든요. 네. 다만 우리가 이 매체를 진행해도 좋을까를 좀 자가 진단하실 때 우리가 매출이 하루에 어느 정도는 좀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 요건 그냥 토막 상식으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크리테오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의 메뉴들을 보시면 여기 이제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석을 누르시면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이제 분석에서 이제 보고서 라이브러리 활성화가 되어 있죠. 나머지 항목들도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크리에이티브 누르면 저희가 이 광고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광고 소재들 형태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보고서 라이브러리에 오시면 이 새로운 맞춤 보고서를 만드시거나 저장되어 있는 보고서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동일하게 노출, 클릭, 비용, 전환수, 전환 매출액으로 좀 지표를 좀 통일을 했고요. 로 데이터를 이렇게 통일을 하는 이유는 뭐 사실 습관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통일을 해놨을 때 저희가 표 관리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다만 근데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가 다르더라도 저희가 한번 정해놓으면 이걸로 로 데이터를 계속 쌓았을 때 순서가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만 조금 초반에 좀 불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아마 비슷한 그 순서대로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별 노출수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수라고 나와 있죠. 네. 클릭 수, 비용, 구매 건수, 매출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는 건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직접 전환과 간접 전환이 있습니다. 네. 혹시 직접 전환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직접 전환 바로 전환되는 데이터가 쓰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바로가 30분 이내입니다. 아, 클릭 후 30분 이내에 구매가 일어났을 때를 직접 전환이라고 네이버는 이제 기준을 내리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최대 20일인가요? 매체마다 네. 30분 이후부터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15일, 맞습니다. 최대 20일. 제가 20일인지 21일인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까지로 이제 간접 전환 수치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여도를 본다는 건데요. 네. 각 매체별로 기여도는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광고 데이터들을 좀 취합을 해서 이 로 데이터들에서 나오는 매출들의 합계를 보면 실제 몰에서 나오는 매출보다 좀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서 들어갔던 사람이 그 간접 전환 전체 그 기여도 내에서 크리테오 광고에도 노출이 되어서 크리테오 광고를 선택하고 구매를 했을 때 각 네. 매체별로는 이게 시스템 연동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곳에서 다 전환이 찍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 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트워크 배너 매체 네. 대표적으로 어디 알고 계시죠? 모비온 있죠? ADN 딱 그 두 네. 개를 같이 돌리게 되면요. 네. 그 둘이 되게 지면도 비슷하고 네. 되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제 한 여러 번 이제 들어가고 눈에 나타나고 했을 때 전환이 찍히다 보니 이 두 개가 매출이 같이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중복 집계가 좀 잘 된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명확하게 여기서 전환이 나온 거다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네. 제가 좀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명확한 이 성과 지표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보고할 그래서 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면 되고, 자 크리테오 광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항목이 좀 설정이 되었을 때 우측 상단에 보시면 내보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좀 해외 매체들은 좀 내보내기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익스포트가 익숙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뭐 CSV도 가능하지만 저는 그냥 엑셀로 그냥 받았습니다. 엑셀로 받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끝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받게 되면 자, 먼저 네.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이버 문장 한번. 네이버 매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깨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CSV 파일을 그대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깨진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번 복구를 해보고, 야 이거는 지금 저의 미스테이크입니다. 한번 복구를 해보고 네. 안 되면 파일을 다시 한번 다운을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여기 있는 로우 데이터들을 다 옮겨볼게요. 새 파일에다가. 네. 그리고 탭이. 자 시트 이름을 아이고 네이버로 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CSV 파일의 특징을 제가 바로 한번 실현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바로 시범을 보여주는 저희 그리고 교육을 위한 라이브.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쁘게 값붙여 넣기로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메타 시간이 붕 뜨는 부분은 사실 라이브의 묘미이긴 하지만 이 저희 회사의 유능한 영상팀에서 편집을 해주시겠죠. 해주실 걸로 자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크리테오 적고요. 자 잠깐 요 네이버부터 한번 이게 지금 여기에 다 있는 거죠. 네, 하나에 몰려서 야. 이거는 좀 빨리 다시 한번.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네이버만 네. 네 옆에서 그냥 한번 받아보고요. 네. 마침 여기 탭이 있네요.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잘 잘라주시겠죠? 그렇죠. 지금 오디오가 비지만 이 잠시 네이버 다차원 보고서에 다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로우 데이터를 다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운 받으시고 나서 바로바로 엑셀 파일로 변경해 두시는 게 혹시나 이제 손실의 위험을 좀 덜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여기에 온 김에 잠깐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저희 이제 보고서 항목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래쪽에 보면 방문당 평균 페이지 뷰, 방문당 평균 체류 시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시간 구분 같은 경우는 일별, 주별, 요일별, 시간대별, 월별, 분기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월별, 분기별로 끊는 건 일별로만 끊어도 이것보다 더 큰 단위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또 요일별로 만드는 것도 엑셀을 좀 다루신다면 뭐 텍스트 함수라든지 혹은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요일을 변환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걸 열었을 때 아마 여기서 열릴 거거든요. 잠깐 가져와서 데이터 가공을 하는 시간을 잠깐만 가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이번에는 캠페인은 제외하고 캠페인 유형에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네이버 매체까지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로우 데이터 설명드린 대로 네이버, 메타, 크리테오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로우 데이터를 받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각자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자, 혹시 어떤 특징이 좀 보이시는지 네이버, 네. 메타, 크리테오 지금 탭도 지금 여기 보이긴 하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저희가 이제 이 날짜 데이터를 일 기준으로 받았잖아요. 네. 메타는 이렇게 생겼고요. 크리테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네이버를 제가 뭐라고 한 건 아닌데 사실 저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이 매체가 좀 네이버만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이터. 매체들은 전부 다 이 날짜로 변환할 수 있는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날짜 변환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한번 지금 14일 뭐 지난달 기준으로 받은 건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텍스트 함수를 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가능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두 개 날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를 참조하게 되면 이 날짜가 바로 나오겠죠. 네. 자, 텍스트 함수는 네. 이 해당하는 값을 어떻게 변환을 할 거냐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변환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일이 가지고 있는 이 날짜 데이터 특정 일이 있는데 이렇게 A를 4개를 큰 따옴표안에 넣어서 변환해버리면 이 날에 요일을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A를 3개를 줄이면 1로 변환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참조하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땡기면 그 요일별로 싹 변환이 돼요. 요일별표로 따로 항목을 추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텍스트 함수. 그래서 요일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날짜로 나오는 곳을 그냥 참조하면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하면 변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먹네요. 네, 예전 9버전의 엑셀에서는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걸 날짜로 인식을 못해요. 아마 최신 버전은 제가 되는지 저희 회사에서는 엑셀 2019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최신 버전에서 된다면 뭐 이거를 굳이 변환을 안 해도 되기는 합니다. 네.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을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짜 데이터가 왔을 때 뭐 이거를 직접 변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걸 받으면 이렇게 놓고 이 뭐 텍스트 나누기를 통해서 구분기호로 분리된 이렇게 구분을 하고 네. 이거 제가 진짜 처음 입사했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붙여요. 아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이제 진보된 방법은 저는 이걸 강제로 그냥 묶어버렸어요. 어떻게 묶느냐? 아까 전에 보셨던 이제 이 날짜 데이터가 네. 이 하이픈이라고 하죠. 네. 하이픈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이픈으로 바꾸는 네. 수식을 걸어드려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는 수식이 이 저희가 이제 참조하는 셀에서 무슨 글자를 가져올 건지를 네. 불러오는 이 함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아주 단순하게 왼쪽부터 가져올 거야, 오른쪽부터 가져올 거야, 그리고 중간에 어느 지점부터 가져올 거야 네. 하는 함수가 딱 말 그대로 left 함수, right 함수, 중간은 mid예요. MIT. 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보면요, left 함수는 이 참조하는 셀에서 몇 개를 가져올 거냐.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이제 구분을 하지 않아도 네. 4개를 가져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구분을 했을 때는 뭐 이제 데이터 뭐 구분기호 나누기를 해서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그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자, 월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미드 함수를 쓰는데요. 요거는 참조하는 셀까지는 똑같은데 몇 번째에서 시작할 거냐거든요. 네. 지금 이 형태는 2025점까지가 5, 네. 그러니까 5개죠. 그 6번째부터 2개를 가져올 거라서 6, 2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월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자 라이트 함수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서는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부터 몇 개를 가져오느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이 마지막에도 있죠. 그러면 점이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레프트로 해서 자 미드 함수를 쓰겠습니다. 미드. 네, 미드 함수를 써서 여기서 9번째부터 2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짧게 쓴 거고 실제로는 이것을 한 이 셀 안에 추가를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자 얘 가져올게요. 네. 자 그런데 그냥 나열을 하게 되면 네. 숫자만 보이게 되는. 그렇죠. 네. 똑같이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냥 나열을 하게 되면요.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오류가 있다고 발견해서 갑자기 그냥 이렇게 곱해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네. 그건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나열할 때는 이렇게 AND로 나열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2025, 07, 01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나오는 형태도 날짜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이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AND 이렇게 해주고 이 셀은 아래로 내려주고 미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하이픈을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다운표에 하이픈을 넣으면 네.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이 날짜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얘를 가져올게요. 네. 이 두 형태가 그냥 얘는 그냥 원래 있던 걸 그냥 하이픈을 강제로 넣어버린 건데 네. 얘를 텍스트 함수를 넣어보면요. 자 텍스트 함수 얘를 해서 아까 전에 일요일이라고 표기가 되는 걸 해주면 얘는 안 되고 얘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보다 더 완벽한 건 자, 데이트 함수로 실제로 날짜, 시간 코드로 날짜를 나타내는 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할 때 그 연도값, 월값, 일값을 줘야 돼요. 네. 데이트 함수. 여기를 이제 숫자로 직접 넣어줘도 되는데 그 숫자를 왼쪽에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레프트로 얘를 4 그리고 이제 월에 대한 데이터를 미드로 얘 그리고 데이 값을 미드 부터 2개. 네, 이렇게 해주면 지금은 아까 전에 이제 표기가 되던 것과 좀 다르게 갑자기 뭐 45,839 이렇게 표기가 되잖아요. 네. 그럼 날짜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투데이 함수를 통해서 오늘의 날짜를 한번 구현을 해보면요. 네. 지금 이제 연, 월, 일로 이 표기되는 형식이 바로 바뀝니다. 이거 잠깐 고정할게요. 네. 자, 그런데 날짜로 표기가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일반이 디폴트거든요. 네. 근데 엑셀 버전이 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이 표현하는 방식을. 네. 근데 숫자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45888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숫자로 저렇게 치환이 돼서 값이 이게 왜 이렇게 치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유래는 몰라요. 유래는 모르는데 실제로 1900년 1월 1일 이 날짜를 숫자로 변환해 보면 1이에요. 그러니까 1900년 1월 1일을 1이라는 기준으로 보고 그때부터 1이 추가되면 하루씩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숫자로 변환을 해보면 네. 이날로부터 45,887일이 지난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이 됐다면 이건 이제 날짜의 형태인 겁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텍스트 함수 쓰면 당연히 요일 변환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좀 바꿀 수가 있는 건데 month 함수 쓰면 월 변환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 로우 데이터를 맨날 받을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누적되면은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거 사실 별로 안 걸리는 건데 번거롭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이거 표 형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표가 무엇이냐? 저희 그 뭐 엑셀에서 뭐 삽입해가지고 표 그 워드 파일에서 하듯이 뭐 몇 칸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요. 엑셀에서는 표가 컨트롤 T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이 표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컨트롤 T를 통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실제로는 이제 삽입해서 이제 표를 눌러도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컨트롤 T로 보통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을 때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번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표 형태가 되자마자 한 가지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 B2에 대한 부분을 숫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괄호가 있는 하나의 어떤 텍스트 여기 머리 표 머리에 있는 이름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머리 이름 옆에는 이 골뱅이라고 하죠. 네. 이 골뱅이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표는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스프레드시트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스프레드시트가 제가 알기로는 위에서 아래로 누적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건 하나의 필드예요. 하나의 이제 영역이고 영역에 대한 이름들이죠. 네. 그리고 한 줄 한 줄이 누적이 되는 건데 이 표시는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동일한 행에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를 하나하나를 숫자로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과 동일한 자리에 있는 일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참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들도 B가 아니라 요건 잠깐 스틱이 좀 쓰겠습니다. 자, 일별을 해주시면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이 수식이 안 바뀌죠. 일별 동일한 곳에 있는 F2를 누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동일한 곳에 있는 걸 참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자, 예를 들어 뭐 이만큼의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추가가 된다고 볼게요. 추가되면 자동으로 여기에 따라옵니다. 여기 자동 채우기가 돼요. 표는 이런 자동화 기능들이 있습니다. 편리하네요. 확실히. 이 기능은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도 동일하게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많이 가기는 했는데, 자,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날짜 형태와 나머지 데이터들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형태들도 표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자, 있는 이 데이터 위에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는 동안에는 컨트롤 T를 누르면 바로 이게 표 형태일 때 전체를 좀 잡아주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노출, 클릭, 비용, 전환수, 전환 매출액 이렇게 이제 형태들이 좀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이 표 형태로 만드는 건 사실 하나의 그냥 로우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이것만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눈대중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매출이 나온 날과 나오지 않은 날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 형태로 보고서를 만들지는 않겠죠. 그렇죠. 피벗 테이블을 활용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간단한 내용을 정리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서머리를 서미프라든지 서미프 S 혹은 뭐 VLOOKUP으로 좀 가져와서 합계를 하는 그런 형태로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는 또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좀 다양한 데이터를 좀 빠르게 보는 부분도 좀 있어요. 네. 또 피벗 테이블이 또 워낙에 좀 그 능력이 좀 강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피벗화를 하기 위한 또 1차 작업을 한 번 더 합니다. 자, 이 로우 데이터 간 항목들을 저희가 일치는 시켰지만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용어를 좀 통일시켜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 공식 대행사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좀 기준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출수, 클릭수, 총비용, 전환수, 전환 매출액 이 5가지로 저는 통일을 한번 해볼게요. 네. 만약에 순서가 다르다면 여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같다면 그냥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돼요. 여기도 붙여 넣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게 전환에 대한 기준이 7일 안에 구매가 일어난 좀 범위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저희가 마케터가 이미 알고 있다면 네. 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바로 할 건 아니라서 그냥 두고요. 저희한테 지금 현재 필요한 건
이 매체와 이 날짜 그리고 이 5가지 지표들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를 만드셨을 때에는 한 가지 좀 해주시면 좋은 게, 자, 이렇게 표의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냥 표 구분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표 이렇게 할게요. 표 네이버, 네. 그다음에 표메타. 표 메타, 그다음에 표 트위테어. 이렇게 해주셨을 때 좋은 건, 자, 엑셀은 참조가 정말 꽃이거든요. 네. 모든 것들을 다 참조를 할 수가 있는데 표를 참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네. 아마 대괄호로 해야 될 텐데 네이버에서 노출수 전체 가져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행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 걸 가져오는, 사실 이렇게 쓰진 않기 때문에 네. 이걸 아마 이렇게 해보면 그 위치에 있는 친구들을 가져옵니다. 노출수 다 가져와서 참조시킬 수 있겠네요. 물론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머리 항목까지 이름을 좀 맞춰줬을 때, 제가 자꾸 단축키를 쓰네요. 자, Alt N V가 피벗 테이블이거든요. 실제로 삽입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을 누르시면 이 표의 범위를 가지고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 어디 만들 거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시트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기존 워크시트에 눌러주시고 여기 네이버를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메타 같은 경우에도 미리 만들어 두겠습니다. 위치, 메타, 크리테오도 뭐 지금 위치는 상관없어요. 이 피벗 테이블의 위치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피벗 테이블은 계속 이제 기본 형태에서 저희가 항목을 추가하는 거에 따라서 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옆으로 좀 밀어놓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하는 게 노출, 클릭, 총비용, 전환수, 전환 매출액. 전환 매출액을 이제 할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전체 범위에 있는 합계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행을 넣어주면 자 이렇게 날짜에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건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니까 날짜를 넣어주면 이 날짜별로 그대로 또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전에 그 받지 않았던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CPC. 네, CPC, 뭐 CTR, 뭐 클릭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CVR, CPA, 뭐 이런 로아스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네. 로아스 같은 걸 안 가져왔는데요. 안 가져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 무엇이냐? 여기에서 만약에 로아스를 직접 계산을 해도 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로아스를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로아스 항목을 이제 표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머리 이름을 써주면 표가 확장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네. 자, 로아스라고 해놓고 아니다, 광고 수익률이라고 바꿀게요. 자, 광고 수익률은 전환 매출액을 총 비용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여기 지금 날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숫자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약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정 날짜별로 이렇게 일할 계산된 비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디바이드 오류가 지금 뜨긴 하는데 시간이 나면 저 부분은 한번 고쳐보고요. 자, 광고 수익률 이렇게 했을 때 퍼센테이지 바꿔줄게요. 자, 이 광고 수익률은 여기서 한번 계산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서 이제 로우 데이터가 자료가 추가가 됐다면 컨트롤 알트 O 혹은 분석에서 전체 세로 고침을 눌러서 했을 때 여기 항목이 나오거든요. 자, 광고 수익률을 이렇게 가져와 보면 물론 지금은 이게 지금 개수로 나오긴 하는데 자, 여기서 필드 설정에서 합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디바이드 오류가 있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뜨니까 요건 제가 한번 고치고 한번 가볼게요. 자, 브랜드 검색에 대한
부분은 좀 일단 생략을 하고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이 날짜에 광고 수익률들이 뭔가 좀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전체를 계산해 보면, 그냥 임의로 계산해 볼게요. 자, 전체 합계를 이렇게 나누기를, 자, 친구를 나누면요, 약 700% 정도가 나오거든요. 776%. 요거 이제 이렇게 해야 좀 보이시겠죠? 777%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친구를 퍼센테이로 바꾸면 4만%가 나와요. 이상하죠? 네, 이상합니다. 이 이유는 이미 계산된 광고 수익률들끼리 다시 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여기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좀 뭉개지는 그렇죠. 상황. 그러면 이게 맞으려면 사실은 이 항목에서 이 항목을 바로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걸 해주는 게 계산 필드입니다. 요건 제가 한번 날려볼게요. 이거 날리고요. 자, 바로 계산을 해줄 텐데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 틀린 방법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간편하죠? 네. 그런데 이 피벗 테이블이 만약에 누적이 되어서 만약에 형태가 바뀐다거나 네. 아니면 옆에 있는 이 들이 바뀔 때 전형 마다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는 게 분석. 자, 피벗 테이블을 누르면 피벗 테이블 도구가 이제 따로 뜨는데요. 네. 분석에서, 자, 이게 지금 축소가 돼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계산 필드라고 있습니다. 자, 단축키로는요, 컨트롤 JT, JF 계산 필드로 들어와지죠. 네. 아마 진도가 빠르다고 느끼실 것 같긴 한데 안 됩니다. 네. 이거 두 편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로아스라는 항목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필드라는 거 하나하나의 필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로아스라는 항목을 만들 건데요. 자, 여기 밑에서 전원 매출액을 총 비용으로 나눈 것을 항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또 주로 보는 게 CTR. CTR, CPC, CVR 그렇죠? 자, CTR 같은 경우에는 클릭 수를 노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요, 이 두 항목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보면 아까 전에 777%라고 했던 부분, 자, 퍼센테이지로 바꿔볼게요. 일치하죠. 동일하죠, 네. 일치하죠. 그리고 이 항목들도 실제로 계산되는 생기는 말이 안 나네요. 자,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을 바로 계산해서 나오는 계산 필드이기 때문에 네. 이 수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우 데이터를 받을 때 로아스를 받지 않아요. 네. 받으시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항목 그대로 쓰시는 건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또 피벗 테이블을 돌리면 오류가 나와요. 맞습니다. 아까처럼 뭉개지고 네. CT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릭률인데요. 그래서 이제 계산된 항목들을 옆에다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이제 마케터들마다의 좀 개성인데, 저 같은 경우는 피벗 테이블을 만약에 만든다면 이 두 가지 항목이 계산되는 곳 그쪽으로 좀 보내줍니다. 전환 매출액 옆에는 로아스가 있어주면 좋고요. 노출과 클릭수를 통해서 클릭률이 나오기 때문에 클릭률 지표를 이렇게 좀 해놓는 편이죠. 자, 그리고 방금 했던 것처럼 나머지 항목들도 이제 숫자 형태로 좀 바꿔줄 건데요. 컨트롤 1 누르시면 저희가 셀 서식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직접 계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캠페인 유형을 넣어서 이렇게 했을 때도 지금 브랜드 검색은 지금 0으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 디바이드 오류가 지금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만약에 채우고 싶으시다면 뭐 임의로 여기 이제 브랜드 검색에 나오는 부분을 채워주시거나, 맞습니다. 비용을 그냥 예를 들어 지금 이건 일별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브랜드 검색 계약하는 금액을 30으로 나누고 각각 넣어주셔도 되고요.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부분도 좀 귀찮기 때문에 수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 여기도 이제 총 비용을 할 건데, 자, 여기에 머리는 하나의 고유의 이름입니다. 제가 총 비용을 하자마자 숫자가 붙을 거예요. 2로. 오호. 자, 일단은 총 비용을 불러올 건데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파워링크인 경우에는 파워링크 금액 그대로 갖고 올 거고, 쇼핑 검색도 그대로 갖고 올 거고요. 근데 브랜드 검색만 일할 계산된 금액을 추가를 해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총 비용에서 가져올 건데 플러스 만약에 브랜드 검색이라면 네. 자, 여기가 그대로 다 적기는 싫으니까 서치를 한번 할게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엑셀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제 엑셀 교육도 한번 좀 해보긴 할게요. 자, 서치를 해서 브랜드 검색 이 캠페인 유형 안에 있으면 숫자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 서치 함수는 특정 항목에서 어떤 그 글자를 찾는 거예요. find 함수도 이제 있고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한데 만약에 이게 true 값이면 뭐 브랜드 검색이 있는 경우에는 자 저희가 이제 계약 금액이 154만 원이거든요. VAT 포함해서 맞습니다. 이걸 30으로 나눈 거를 추가를 해줄 거고 아니면 0을 추가를 해줄 겁니다. 자, 밸류 오류가 뜨는데요. 자, if error 이게 밸류 오류면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계산돼서. 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서치 이 엑셀의 함수들은 사실 가로가 계속 중첩될 수 있는데 가장 안쪽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자, if 함수가 걸리는데요. 서치 함수. 자, 캠페인 유형에서 브랜드 검색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항목이 아마 이게 F9를 누르면 여기를 표현해 주거든요. 자, 방금 그 함수만 적었을 때는 1이라고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위치에는 브랜드 검색이라는 게 맨 첫 번째 글자부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1이면 0보다 크죠. 네. 그러면 true고 154만 원을 30으로 나눈 값을 이 총비용 0에서 이걸 더해줍니다. 어차피 0에서 더하니까 이 금액만 나오죠. 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서치 함수를 한번 긁어서 F9를 눌러보면요 밸류 오류가 나와요. 왜냐? 여기는 없으니까.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는 브랜드 검색이라는 게 없으니까. 밸류 오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뭐 0으로 표기를 안 하더라도 그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오류 값이 뜹니다. 그래서 if 에러로 마지막에 한번 닫아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에러가 뜨면 그냥 이건 0으로 표기해라. 그러면 자 여기 브랜드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일별로 일할 계산된 금액이 나왔고요. 자 여기 아직 디바이드 오류죠. 브랜드 검색에서 디바이드 오류인데 날짜 빼볼게요. 브랜드 검색은 디바이드 오류지만 컨트롤 알트 F5를 눌러주면요. 안 변합니다. 이유는요. 자, 총 비용이 새로 생긴 2로 적용을 했을 때 맞습니다. 될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는 자, 당황하지 마시고요. Alt JT JF로 가서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로아스라는 항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총 비용 2로 나눠주면 됩니다. 확인. 자, 그런데 총 비용 지금 원래 있던 건 0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지표가 이상하죠? 네. 그럼 요것도 총 비용을 빼주고요. 총 비용 2를 넣어줍니다. 어디 있었죠? 여기죠. 네, 2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총 비용 2가 굉장히 거슬려요, 저는. 그래서 이 친구를 총 비용 3으로 하고 얘를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총비용으로 저거 계산 필드를 바꿔야겠네요. 3으로 하고 얘를 일단 2로 바꿔볼게요. 네. 자, 적용이 됐고요. 총 비용으로 바꾸면 이름 바꾸니까 날아가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 친구들 다시 한번 이렇게 셀 서식 저장해주고요. 자, 이 친구 오류가 떴으니까 보수해주러 가야겠죠? 그럼 친구를 총비용으로 해주면 됩니다. 실로스가 잡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출수, 클릭수, CTR 굉장히 높죠. 브랜드 검색이라서 그렇습니다. 브랜드 검색이 로아스는 거의 그렇죠. 보장되는. 그리고 이제 총 비용, 전환수, 전환 매출, 로아스까지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피벗 테이블의 기본 형태. 이렇게 좀 나눠주는 것까지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보는 부분이고 아주 저희가 이제
라이트한 항목들만 가져왔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 베리에이션을 주거나 하긴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이제 저희는 좀 보는 것, 시각화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좀 가공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보는 건 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들, 혹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니면 어느 날에 뭔가 좀 폭발적으로 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거니까 자 시간 지표를 한번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보는 거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막대입니다. 데이터 막대를 만약에 설정을 하게 되면요. 이건 그냥 설정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에서 이 친구를 걸어주면요. 이렇게 옵션이 뜹니다. 날짜에 대해 전환 매출액.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날 많이 팔렸는지, 어느 날 전환 매출액이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각 지표들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막대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아주 라이트한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돼서 분석에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편으로 저희가 좀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차트까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피벗 차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 피벗 테이블은 저희가 보기가 되게 쉬웠는데 차트는 이 항목들이 모두 차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좀 이상한 지표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기준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일한 차트를 사실은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하나를 더 만들고 차트에서 볼 지표들만 자 차트에서 보고 싶은 지표들만 빼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전환 매출액만 보고 싶다. 전환 수와 전환 매출액만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차트를 만들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어 캠페인 유형을 이렇게 한번 해준다거나 그래서 색깔을 통해서 이 캠페인의 이 일별로 특정 이제 캠페인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정도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피벗 차트는 이런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심화 과정으로 좀 같이 가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 때 표와 피벗 테이블을 활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좀 만드는 부분까지 조금 달려봤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유익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완전 실무적인 부분, 사실 마케터들도 이렇게까지 엑셀을 다 다룰 수 있는 저희 뭐 AMPM은 가능하지만 뭐 아직도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서미프라든지 브이룩업으로 가져오는 게 절대로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만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게 되면 사실 오늘은 설명하면서 말씀드려서 그렇지 매체가 뭐 3개 혹은 5개 이렇게 있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보고서 형태를 만드는 데는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5분도 안 걸릴 수도 있긴 한데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있으니까 10분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10분 동안 기본적인 하나의 보고서 형태가 나왔을 때 저희가 그냥 대시보드에서 보는 것보다는 매체를 통합하고 이 통합 로우를 가지고 또 만들었을 때 저희가 못 보던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지표를 보느냐는 매체별로 또 제공하는 지표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흐름을 저희가 이제 잡아서 특정 포인트에서 저희가 고객에게 어떤 고객들에게 뭐 어떤 부분이 어떤 제품이 매력을 좀 표현을 했는지 혹은 성과가 좋았는지 퍼포먼스를 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만 저희가 이제 성과를 올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좀 잘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퍼포먼스 마케팅의 사실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길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싶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이제 이 2차 라이브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획을 해서 그때는 몇 가지 보고서 형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보고서 형태에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그냥 피벗 테이블도 있지만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아직도 하고 있는 서미프라든지 브이룩업으로 구성된 좀 간단한
서머리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번에는 2편에 다시 찾아오는 걸로. 영빈님이 하실 건가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 광고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보고서 형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운을 받고 어떤 지표들을 좀 선택을 하는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피벗 테이블화를 통해서 기본적인 시각화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표 형태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좀 자동화를 구축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 아주 간단한 내용도 좀 다뤄봤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 다음 편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꿀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속편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진행했던 저는 광고 퍼포먼스 2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김용민 프로였습니다. 네, 전 한영빈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